안녕하세요. 체험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평가는 적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과 관련된 부분만 피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블라인드 위배, 공사명 우기제, 자기소개서 문안간 복사, 표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블라인드 위배와 공사명 우기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사실 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소개서 문안간 복사나 표절률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문안간 복사의 경우,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금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문항이 4가지인데, 1번 문항에서 썼던 문장들이 예를 들어 2번, 3번, 4번에 혹은 뭐 2번 하나에도 상관없고요. 거기에 겹쳐서 나오면 자기 표절이 돼서 탈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실제 모 공공기관에서 서류 평가를 했을 때 기준을 확인해 보면 그때 2줄 반에서 3줄 이상 정도가 기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그 정도가 넘어서는 게 다른 항목들에 똑같이 글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탈락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때 어순을 바꾸는 정도로는 자기 표절이 아닌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례는 다른 걸 갖고 작성하시는 게 좋고, 작성하실 때 절대 컨트롤 CV보다는 손으로 세로 쳐서 작성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표절률은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코레일 자기소개서 작성법에서도 얘기를 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피킬러인데요. 이 카피킬러는 총 3025개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제가 서류 평가를 해 봤던 기관들에서도 이 카피킬러의 결과물을 줘서 서류 평가할 때 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곳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표절 검사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표절률 30%라는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게 넘으시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쓰셔야 된다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기소개서 항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캠코 및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또는 이유는 무엇이며, 캠코가 기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캠코의 인재상이나 본인의 장점, 경쟁력 등을 포함해서 기술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 항목은 뭐 전형적인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죠. 이 전형적인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라 제가 실제 코레일 때도 설명을 자세히 해드린 바가 있지만, 여기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뭘 보셔야 되죠?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립 목적과 비전을 먼저 보실 겁니다. 이때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설립 목적이고요. 비전은 국민의 안정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려면 모든 조직원들이 이 4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사고하고 행동했으면 하는 게 바로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과 상생, 혁신,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모든 조직원들이 다 사고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비전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전략 목표고요. 전략 목표를 크게 4가지로 가지고 있죠. 이 4가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가계 기업의 위기 극복과 제도약 지원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나 과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과제가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전략 목표가 4가지고 각각의 과제가 5가지다 보니까 20가지의 전략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1번 항목을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이 20가지의 전략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비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사업 중에 내가 가장 나의 장점과 경쟁력을 발휘해서 잘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하시는 게 일단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건 역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기능 및 역할의 내용이 나와 있죠. 크게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죠.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정리, 가계 부실채권 인수 및 취약가계 신용회복 지원, 기업자산 인수, 취약기업 구조조정 지원, 국공유 재산 관리 개발 업무, 체납조세 정리 업무,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 관리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가계지원, 기업지원, 공공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세 개 카테고리를 보시면 각각 어떤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장점과 경쟁력을 통해서 잘 어필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계기나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받았던 어떤 다른 경험을 했던 이게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걸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와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1번 항목을 잘 작성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1번 항목은 2번 항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2번 항목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항목은 기업 앞 캠코에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는 무엇이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1번과 이어지냐면 여러분이 1번 항목에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사업에서 국민행복기금 업무를 만약에 선택했다고 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1번 항목에 어떤 잘할 수 있는 이유인 장점이나 경쟁력을 썼을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2번 항목은 바로 연결돼서 탱크에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는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국민행복기금 업무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를 찾아보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롤을 갖고 여러분이 "이런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희망하는 직무가 나오고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1번 항목에서 언급해 놓은 장점이나 경쟁력과 관련된 걸 갖고 와서 실제 어떻게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사례를 써 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대신 하는 일을 잘 찾아보시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기술해 주시면 2번 항목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1 번과 2 번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은 기존 방식이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던 중 의견 차이가 있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라도 가로에 혹은 실패한 결과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결과를 갖고 쓰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일부러 실패한 경험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아닌 한은 절대 실패한 결과를 갖고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 번의 경우는 평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부이잖아요. 따라서 의견 차이가 있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라는 거에만 포인트를 두고 작성하셔서 방향만 맞으면 서류 통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적부가 아니라 실제 서류를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거였다면 기존 방식이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던 중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적부라서 의견 차이가 있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에 해당하는 방향만 맞으면 여러분의 서류 통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술하시기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어떤 논리, 근거를 기반으로 설득하는 거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직업 윤리가 왜 중요한지 기하의 가치관 또는 경험을 토대로 기술해 달라고 했죠.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특성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특성을 생각하면 어떤 직업 윤리를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돈과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정직함이나 어떤 신뢰나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특성을 생각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특히 뭐 신뢰가 중요한지 정직이 중요한지 성실이 중요한지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까지 있다면 경험까지 연결해서 작성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4번 항목을 아주 잘 작성하셨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캠코 체험형 인턴 입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었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설명하면서 얘기해 드렸지만 앞에 코레일 영상을 보셔야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보시다가 중간에서 제가 얘기해 드린 부분에 대한 거는 코레일 영상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